공사비로 인한 그 조합과 건설사의 갈등이 네. 이제는 빈번해지고 있다. 네네. 근데 이렇게 입주가 지연이 되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입주를 못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입주를 못하면 등기가 안 난다는 얘기인데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면 네. 일단 내가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삿집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사 날짜에 이사를 못하게 되면 이제 보이다시피 네. 이사를 못하는 그 이삿짐하고 계약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또 이삿짐을 어디다 둘 겁니까? 보관 문제가 생기게 그렇죠. 되고요.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옵니다. 등기가 안 나오니까 담보대출이 안 나오고 전세대출도 안 나오게 되고 또 재산권 팔지도 못합니다. 네. 집을 팔지도 못하게 되고 또 학교에 학교 보내야 되는데 주거지가 불명확하게 되니까 학교도 못 가게 되는 문제가 산 넘어 산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부모이기 때문에 네네. 애들 학교, 유치원 이런 거 이제 막 미리 전화해서 막 빈자리 이제 그렇죠, 알아보고 그렇죠. 해놨는데 이제 다 흐트러지는 거죠. 날짜가 흐트러지면 정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좀 도미노 피해라고 진짜 실제로 말할 만한 네네. 그런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는 그 갈등 주체끼리 예를 들면 아까 시공사와 조합 이런 식으로 갈등 주체끼리 풀어야겠지만 네네. 제가 이사를 들어가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양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좀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개포자의 같은 경우도 조합원과 유치원 간의 싸움이잖아요. 네. 다툼인데 가장 억울한 사람들은 세입자하고 일반 분양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요. 이해 당사자가 아닌데 그냥 날벼락을 맞은 거거든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송을 통해서 네.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네.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억울할 수가 있는데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보던 신목동 8학원 같은 경우도 106억을 올려주게 되면 조합원들이 8천에서 9천만 원 1인당 네.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하.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계약서를 쓸 때 네. 세입자 입장이라면 계약서에 입주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손해배상 문제를 명확히 좀 명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등기가 안 날 때, 등기가 안 나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살 수도 있잖아요. 네네.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반드시 세입자 같은 경우에 등기 안 난 아파트에 세입자로 들어갈 때에는 네. 소유권이 이 사람이 맞는지 왜 등기부 등본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소유권 제대로 확인을 하고요. 분양 대금이라든지 뭐 추가 분담금 연체가 된 건 없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좀 질문 더 할게요. 네네.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아까 입주를 못하게 될 때 손해배상 넣으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네. 계약서에다가 계약서 특약사항에 문장을 넣으란 말씀이죠. 그렇죠. 이게 위약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사비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아하. 명시하지 않으면 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 이사를 못 하게 되면 학교를 못 가게 되고 이런 네.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지금 아까 예를 들어주셨던 그런 아파트 이제 막 계약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특약을 좀 넣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앞으로 그 입주를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예상치 못하게 네네.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내용들은 미리 좀 특약사항에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